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년사를 했는데 이 신년사 중에 이 이재명을 딱 겨냥한 말이 있어서 이 이재명의 말하자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그동안 재판 지연을 하고 있다. 이 선거법에서도 1심이 2년 2개월 걸렸습니다. 6개월 끝나야 될 걸.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은 자신의 재판이 끝나기 전에 빨리 대선을 치러야 되겠다. 이게 지금 이재명 소셈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헌법재판관을 빨리 임명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건 심리를 빨리 해라. 2개월 이내에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범죄가 지금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 빨리 끝나는 게 이 선거법입니다. 선거법은 1심 끝났고 이제 2심이 진행되는데, 그런데 이것도 선거법을 계속 늦추고 있습니다. 뭐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어. 그래서 재판부가 국선 변호인을 선임한다든지, 또 이 재판 개시하는 걸 통지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사람이 없다 핑계 대가지고, 자, 뭐 패문부재, 안에 문은 닫혀 있고 사람이 없었다, 이사 갔다, 이런 걸 하니까 법원에서 바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재명 비서진에게 전달했습니다. 자, 이런 꼼수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재명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신년사에서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신속한 재판이 국민적 우려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그러니까 신속한 재판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다는 겁니다. 재판 지연 문제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선별적 증거 신청과 쟁점에 집중된 정의신문 등의 공판 중심주의를 적정화하고 안정화하는데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이 이재명이 지금 가장 귀에 거슬리는 말이 바로 신속한 재판입니다. 이재명은 지금 재판을 천천히 해가지고, 그래서 범죄자가 감옥에 가는 대신에 대통령이 되려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자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본인이 앉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국민 누구나보다 다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는 것도, 이재명이 범죄자인 이재명이 본인이 감옥에 안 가려고 멀쩡한 대통령을 내란 수개로 몰았다. 그래서 집회 장소마다 이재명 체포, 이재명 구속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 신년사의 말로 이재명을 겨냥한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 재판부도 빨리 진행하라 하는 겁니다. 자, 이와 맞춰서 지금 권성동도 이재명의 선거법 2심 판결을 빨리 해서, 그래서 2월 15일 안에 나와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11월 15일 날 1심 판결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2심은 3개월 안에 끝나야 되니까, 그래서 2심 판결이 2월 15일. 사실 선거법 위반은 김문기를 몰랐다. 그리고 국토부의 용도 변경. 자, 이것은 백현동의 용도 변경은 국토부의 압박이었다. 이게 딱 거짓말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심사는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이재명 대표 재판을 지연시킨다면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사법부는 그동안 이재명 대표에게 유독 너그러운 판결을 해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0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여러 사회적 논란이 있었고, 당시 판결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던 권순일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거래,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사법부가 분노해야 되는데, 여기는 분노하지 않고 사법부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하면 영장을 발부해 주려고, 그래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그래서 중앙지법 대신에 서부지법을 선택해가지고 거기에 이 영장을 발부했다. 자, 이러니 우리 국민들은 이 사법부가 이선할 만한 사법부, 그러니까 판사 쇼핑을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의 배우자 김혜경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도 2월 14일 안에 마쳐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공직선거법 김혜경도 하루 전에 끝났기 때문에 이재명보다, 그래서 이재명은 633 원칙이면 빨리 끝내라. 그러니까 2월 15일에 끝나고, 그 다음에 대법원 최종 확정은 자 5월 15일에 끝나야 된다. 5월 15일, 3개월 뒤니까. 자, 그러니까 이재명은 어쨌든 5월 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퇴하고, 그래서 본인이 대통령에 출마해가지고 당선되면 감옥에 안 가고 대통령이 된다. 요걸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걸 겨냥해서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속한 재판을 하라. 신속한 재판. 그래서 신속한 재판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됐다기 보기 어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해 우리나라는 극심한 정치적 갈등을 겪었고 연말 계엄과 탄핵 사태로 인해서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회적 갈등과 국가적 혼란을 해결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유일한 해결책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고 모두의 마음과 힘을 한데 뭉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사이 국가적 혼란을 겪으면서 새삼 깨달은 것은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올바로 사용해야 한다. 이를 월권에서 남용하거나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대목은 해석에 따라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한 질책도 보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자 이게 지금 이재명의 입법권 남용 탄핵을 마음대로 남용하고 있고 입법권, 법을 마음대로 계속해서 다수도 하고 숫자가 많다고 통과시키고 있는 자, 이 국민이 부여한 이 권력을 올바로 사용했는데 이 남용하거나 오용해가지고 그래서 자, 이 이재명의 입법권 남용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물론 양자를 다 비판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속하게 지금 재판을 빨리 해라. 이 메시지는 오로지 이재명을 겨냥한 것으로 자, 이렇게 보는 거죠. 이재명을. 그래서 이재명이 본인이 감옥에 안 간다. 자, 만약에 이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들이 인정하겠습니까? 이재명이 자, 자신의 재판을 지연시켜가지고 그 안에 자, 마구 압박을 해갖고 윤석열 대통령을 만약에 탄핵시켜가지고 그래서 자, 60일 안에 선거를 해가지고 본인이 당선된다? 그러면 이재명을 대통령이라고 인정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 또 다른 소요가 나지 않을까. 이러니까 뻔해 보이는 상황인데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신속하게 재판을 빨리빨리 통제하라 하는 겁니다. 이게 뭐 원고만 읽지 말고 그래서 안으로도 빨리 재판할 수 있도록 하고 조치를 하고 그게 대외 공포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 지금 이순형 판사라고 지금 서부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한 거기 보면은 기본적으로 영장을 발부해서는 안 되는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의 110조, 111조가 거기에 경호를 위해서는 허락이 없으면 들어오거나 만지거나 뭐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딱 제외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가지고 저 형사소송법에 있는 규정을 무력화시켜 놔놓고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입법을 해가지고 새로 법을 만들어가지고 영장을 줬다 해서 이게 원천무효다, 불법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아니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빨리 이 판사를 증거 배제시키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진상규명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거기 아직 반응이 없습니다. 빨리 진상규명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하라고 관리감독하라고 대법원장이 있다. 자, 그러니까 대법원장도 뭔가 눈치를 좀 보는 것 같은데 그런데 눈치를 보면 안 되는 게 특히나 법이다. 언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여기 빨리 재판을 하라 하듯이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법 시스템에서 불법과 그리고 탈법이 있는 것은 자, 대법원이 나서가지고 적극적으로 막고 그리고 이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 죄는 지은 대로 처벌받고 공이 있는 대로 상을 주는 겁니다. 이재명은 상 받을 일은 거의 없는 것 같고 전부 다 죄를 지어가지고 12개 혐의 얼마나 많습니까? 자, 어마무시합니다. 이 전 세계에 넣으면은 자, 해외 111조, 110조, 111조 이 적용을 예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은 바로 국가 주요 기밀, 국가 중요 이 보호 시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말하자면 경호처법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경호처에서 체포 영장을 집행할 때 방해하지 못하도록 한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지금 조선일보도 이게 법 위에 있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 판사가 법을 만들면서까지 영장을 자의적으로 발부했다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조선일보도 이 판사의 영장 발부가 잘못됐다 하는 걸 지적했습니다. 자, 그동안 조정동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몰이에 앞장섰다 하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그런데 조선일보도 갑자기 이 태도를 바꿔가지고 판사의 이 영장 발부가 법 위에 있다 하는 보도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잘못됐다. 자, 이 고려대학교 장영수 교수의 인용을 해서라도 이건 아주 잘못된 영장 발부다. 그리고 영장 발부 자체가 무효다 하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조선일보가 보도한 법 위에 선 판사. 자, 윤석열 대통령 영장에 자의적으로 형소법 적용 배제했다. 자, 비밀 장소는 책임자 허락을 필요한데 수색 영장에서 법조항 예외 논란이다.
법조계에서는 전형적인 사법과잉이다. 밑에 보면은 법조계는 전형적인 사법과잉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영장 발부, 이게 바로 법원 쇼핑을 했다, 판사 쇼핑을 했다 하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그래서 경호처는 지금 법에 따라서 하겠다. 경호처법에 따라서 들어오면은 맞겠다. 자, 경호처는 무기도 갖고 있고 무기를 휴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불법적으로 압수수색하는 데 대해서는 대통령을 지키는 게 가장 먼저다. 이렇게 경호처는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을 동원해서 압수수색에 집행할 경우에 충돌이 우려되는 부분. 자, 이게 공수처가 지금 불법을 하고 있고 판사도 엉터리 영장을 발부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내란, 반란, 쿠데타가 바로 공수처와 법원이 함께 벌이고 있다 하는 지적입니다. 자,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수색 대상, 압수수색 대상과 방식이 아닌 법률을 배제하라고 하는 것.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영장이다. 이렇게 조선일보까지 보도했습니다. 한 법조인은 법 테두리 안에서 판단해야 할 법관이 특정 법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입법의 영역으로 삼고 있다. 상권 분립 원칙과 법률을 어긴 것이다. 그러니까 판사가 입법을 해가지고 본인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게 상권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 자, 이러니 이 판사나 공수처가 지금 반란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맞는 것입니다. 자, 이순영 서울 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둔다. 이렇게 적용한 겁니다. 이 조항들 110조와 111조는 군사성 비밀이나 공무원 직무성 비밀에 관한 것은 책임자 등이 허락해야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책임자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자기가 이거를 예외로 한다. 이렇게 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윤곽근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이 윤곽근 변호사도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사법 신뢰를 침해한 것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헌재 권한쟁의 심판을 냈습니다. 자, 그리고 대법원의 진상조사와 이 이순영 판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빨리 이걸 진상조사하고 그래서 이 판사에 대해서 직무 배제를 해야 된다. 자, 지금 이 대통령을 상대로 국가 기관들이 쿠데타, 내란 수준의 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불법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했다고 하니까 내란 수개로 몰아가지고 일제히 공격을 하고 있는데 영장까지도 불법 영장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걸 내오자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들어가지고 경찰의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은 승인하지 않았다 하고 과거 청와대도 검찰 등이 압수수색을 할 때마다 이 같은 이유로 이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장에 적힌 압수물을 일부를 임의로 제출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그 법원장 출신인 이 한 변호사는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형사소송법을 예외로 할 근거가 없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법률을 배제한 것은 사법부 역할을 벗어난 상권 분리 위배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이자가 지금 이순영입니다. 이순영. 이자가 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북 무주가 고향이고 그리고 서울대 법대 놓고 우리법연구회. 자, 거기 법원장이 정계선, 부장판사가 마은혁. 자, 이자들이 이번에 정계선과 마은혁은 민주당의 추천을 받은 헌법재판관. 자, 그중에 정계선은 이번에 임명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부지방법원에 있는 핵심 멤버들인데 그러니까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 가지 않고 서부지법에 다정의 영장을 신청한 것은 바로 짜고 내통했다. 그러니까 이게 중대범죄라는 겁니다. 만약 영장을 집행하게 되면 자, 이 체포감금죄가 해당돼서 7년 이하의 징역, 직권남용죄 곁들여가지고 그래서 여기 영장을 발부해준 판사까지도 처벌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사기관이 요청한 대상의 일부만 허용하지만 법률적 적용을 제한해서 영장을 발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영장은 처음 본다 하는 판사가 있습니다. 이런 영장은 처음 본다.
자, 법률 적용을 제한하는 것은 판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입법의 영역이다. 입법. 국회에서 할 일이다. 자, 그래서 법률 어디에도 지금 이런 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건 전형적인 사법 과잉이다.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판사 쇼핑을 했다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공수처는 법률상 재판관할 법원이 서울중앙지법인데, 자, 이번에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 자, 이것이야말로 서울중앙지법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그래서 자, 이거 보면은 노림수 서울지법을 선택한 것은 영장 발부를 노리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야말로 정연적인 판사 쇼핑이다. 그렇게 짜고 내통하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들입니다. 자, 그러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도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전부 다 불법으로 이어지고 있는 한나라의 대통령 끌어내리기 위해서 자, 그동안 수사기관과 그리고 언론과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사법체계 여기 어우러져가지고 함께 불법을 저질러 왔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되겠다. 국민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회 더불어민주당은 이게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아예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정당들이 이 국민의힘은 완전히 더불어민주당 이중대가 되어버렸다. 자기 당의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지금 체포 시도를 하고 있는 이런 시도에 대해서 항의하고 저항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만히 엎드려 있습니다. 그동안 친윤이라 불렸던 세력들도 자, 대통령 옆에 가서 뭐 대통령 옆 아부도 했다고 하는데 그런 세력들도 전부 다 조용합니다. 이게 비겁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최상목을 비롯해서 자, 이 한동훈까지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전부 다 비겁자들이 배신을 하고 있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위기에 처하자 국민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결집해서 윤석열 지키겠다고 이 엄동설 안에도 밤을 새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 둘씩 불법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국민들이 대통령실을 꽁꽁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자, 더더욱이나 영장 자체가 불법이다 하는 것 때문에 더더욱더 이들은 영장을 집행하러 갔다가 오히려 경호처 직원들에 의해서 체포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